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순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래 산 사람이 꼭 더 잘 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짧게 살아도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있고 오래 살고도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왔구나 하고 무겁게 몸을 일으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70을 넘기셨는데 어떤 분은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 곁에 있으면 왠지 나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이는 비슷한데 뭔가 꺼져 있는 느낌입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둡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건강의 차이일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자식 잘된 것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곳에서 차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걱정을 달고 사십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걱정들이 뭔가를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까? 걱정한다고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걱정한다고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걱정한다고 자식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힘만 조용히 빼앗아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늘 해야 할 것들,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말들을 자꾸만 미루게 만듭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 있다가. 그런데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불길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과 이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면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라앉아 있고 그것이 행동을 막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오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삶과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 이 두 삶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유익하다고 느끼셨으면 1, 그렇지 않다면 2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데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8세 김봉수 씨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나서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봉수 씨는 15살 때부터 공사판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시멘트 포대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맞이니까, 내가 버텨야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셨습니다. 봉수 씨가 청년이 되던 시절은 이 나라가 한창 일어서던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업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땀을 흘렸고 공장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봉수 씨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을 떠돌며 이 나라의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함께 일으켜 세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 어딘가에 봉수 씨의 땀이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하고 자식 셋을 다 키워낸 봉수 씨는 60 중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셨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기억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텔레비전을 보다가 밥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수 씨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20살 적 사진이었습니다. 공사판 친구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다들 땀에 절어 있었지만 웃음만큼은 환했습니다. 사진 속 친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단짝이었던 친구 정만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친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바빠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봉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만아, 너는 잘 살고 있냐? 그날 밤 봉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건강이 더 좋아지면 연락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 나도 정만이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미루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봉수 씨는 수소문 끝에 정만 씨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하셨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5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거셨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봉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야, 나 봉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아,
왜 이제 전화하냐?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특별한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국밥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봉수 씨는 그 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봉수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해 살 틈이 없었어. 나라 세우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게 후회스럽다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될 것 같아. 남은 날들만큼은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쓰고 싶어. 하고 싶은 말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어차피 다 한 번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잘 살아야지. 봉수 씨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한 번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잘 살아야지. 이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들은 더 따뜻하게, 더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온 우리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봉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봉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가슴 한편이 뜨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있는 일이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봉수 씨가 50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그날, 그분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간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루던 것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것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오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고요. 불길하다고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더 불안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에 더 집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하는 말 한마디를 더 정성껏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은 생각보다 훨씬 덜 무겁습니다. 오히려 마주하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느낌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오늘에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오늘 이 순간을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황제도 그러했는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2000년 전 황제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시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세네카는 미루는 삶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사실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나중에,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나중으로 미뤄온 것들이 사실은 삶을 스스로 짧게 만들어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네카의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지자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의 불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외면할수록 더 큰 불안 속에 빠진다고요. 반대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수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차피 다 한 번은 간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50년의 망설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행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이 두려움에서 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오늘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알고 나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먼저 고맙다고 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선불교의 큰 스승 해능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해능 스님의 이 가르침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봉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혹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밤을 새워 일하며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그 세월이 쉬웠겠습니까? 그 세월이 가볍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쉬고 싶을 때 얼마나 쉬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이 그들을 더 충만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을 더 뜨겁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납니다. 그 끝이 있기에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 끝이 있기에 오늘 나누는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에 오늘이 더 아름답고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단풍이 지고 난 자리에 새봄이 오듯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리가 남긴 온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말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따뜻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뒤집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이 질문 하나를 해보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나의 하루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근심이 쌓일 때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어차피 인간은 다 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자.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 나라를 함께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증명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연락하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좋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형제도 좋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쑥스럽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연락하고 싶은데 먼저 하기가 왠지 멋쩍다고요. 그러니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용기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봉수 씨가 그랬습니다. 50년 만에 건 전화 한 통이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가슴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한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후회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할 걸,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내 몸이 그 말을 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쑥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받는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응어리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마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십시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하나쯤 가져도 됩니다. 그 작은 시간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해야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써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를요.
별것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국이 맛있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나 반가웠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처음엔 쓸 것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계속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세네카가 남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루고 망설이고 기다리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알아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오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나이가 걸림돌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앞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2000년 전 황제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주 한 번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와 밥 한 끼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명절에만 연락하던 형제에게 아무 날도 아닌 날 전화 한 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관계가 따뜻해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 걱정과 근심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일어섰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함께 땀을 흘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 끝에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을 걱정과 근심으로만 채우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을 따뜻하게 살아낼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 자격을 이미 평생에 걸쳐 충분히 증명해 오셨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무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말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이 빛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 나누는 말 한마디가 따뜻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우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긴 세월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십시오. 연락하기는 1번, 하고 싶은 말 하기는 2번, 나를 위한 시간 갖기는 3번, 감사일기 쓰기는 4번, 오늘 바로 시작하기는 5번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진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하고 빛나는 하루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